아버지께서 고지혈증 약을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좀 찾아보니까 식습관하고 연결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고지혈증이 걸리면 피해야 되는 음식들이 좀 있나요? 일단 고지혈증에 대해서 먼저 정확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 가려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혈액 내 지방이 많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혈액 내 지방이라고 한 것은 첫 번째는 중성지방, 트리그리세라이드라고 해가지고 TG라고 많이들 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콜레스테롤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성분이 필요 이상 높아진 경우를 고지혈증이라고 합니다. 수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중성지방 같은 경우에는 200 이상,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에는 240 이상일 때 고지혈증으로 진단을 내려지게 됩니다. 고지혈증에 피해야 할 음식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는데요. 일반적인 이야기를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시다면 끝까지 시청을 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에 반전을 이야기해 드릴 거거든요. 고지혈증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방하고 연관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지방을 많이 섭취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으로 지방이 많은 육류를 피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가장 좋아한다고 하는 지방이 삼겹살이라든지 오겹살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좀 피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소고기의 경우라면 지방이 많은 꽃등심과 같은 부분들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육류식품을 많이 드시게 되면 콜레스테롤 수치와 중성지방 수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좀 주의가 필요한 것이죠. 두 번째로는 치킨이라든지 돈가스라든지 우리 유탕식품이라고 해서 과자라든지 라면 같은 것들 기름에 튀겨져서 나온다 해가지고 유탕식품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의외로 이런 식품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튀김에는 쇼트닝이라고 해가지고 트랜스 지방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이유는 일반적인 식물성 유지는 낮은 온도에서 끓는 반면에 트랜스 지방은 끓는 점이 높기 때문에 더 고소하고 더 바삭한 느낌을 주기 때문입니다. 트랜스 지방은 심혈관 질환을 높일 뿐만 아니라 고지혈증하고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빵과 같은 곡물 가공식품들입니다. 특히 빵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지방과 당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맛있는 빵일수록 더 많이 들어있다는 사실. 페스츄리 같은 류의 빵은 겹겹이 많잖아요. 그 겹겹 사이사이에 버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칼로리도 굉장히 높고 지방 함량도 굉장히 높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는 단 음식인데요. 당분이 많아지면 지방으로 저장된다는 사실. 식사는 식사대로 다 하시고 나셔서 후식으로 당이 많은 아이스크림이라든지 과일 주스라든지 초콜릿이나 잼, 케이크와 같은 것들을 드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이러한 것들은 당이 굉장히 많은 식품이고 잉여의 당들이 지방으로 저장이 될 수가 있고 고지혈증하고도 연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당이 많은 식품을 드시는 것들을 주의하셔야 되고요. 후식으로 드시는 것들은 더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이 많은 식품들이 또 하나 문제를 일으키는 부분이 있는데요. 인슐린 저항성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게 되면 혈관에 무리가 발생되고요. 혈중 지방 대사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고지혈증이 당뇨하고 연관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연관이 있는 거예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고지혈증이 지속되면은 당뇨가 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면 고지혈증이 지속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도 잠깐 인슐린 저항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인슐린이 부족해서 혈당 처리를 못해가지고 혈당이 올라가기 때문에 약이라든지 주사를 통해서 인슐린을 넣어주는 일이 벌어지겠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런 인슐린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좀 다른 문제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높다라는 뜻은 말 그대로 인슐린 분비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인슐린 작용이 잘 일어나지 않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을 알아보는 방법 중 하나가 당화혈색소 수치를 확인하는 것인데요. 당화혈색소 수치가 6.5 이상이 되면은 주의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화혈색소를 좀 쉽게 설명드리자면 혈구가 혈당에 얼마나 오랫동안 진하게 절여졌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요즘은 혈당 수치보다는 당화혈색소 수치가 기준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혈당은 음식에 따라서 수시로 변할 수가 있지만 당화혈색소는 최근 2, 3개월간의 현상을 나타냈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고지혈증이 발생하게 되면 당화혈색소 수치가 높아지기가 쉬워집니다. 그렇게 되면 당뇨병이 오게 되는 것이죠. 고지혈증에 의해서 혈액은 점점 걸쭉하게 되고요. 당뇨에 의해서 혈액은 좀 더 끈적끈적하게 돼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되게 되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압력이 어떻게 될까요?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고혈압도 같이 동반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고요. 혈압도 높아지게 되면은 심혈관 질환이 발생되기가 더 쉬워지겠죠. 그리고 모든 대사 증후군은 서로 연관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군데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연쇄적으로 문제가 발생되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는 부분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약만 먹는 것이 아니라 관리하는 방법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고지혈증은 질병이 아니라 증상이기 때문에 관리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고지혈증 관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방 섭취를 줄이고 탄수화물 섭취도 줄이시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당이 많은 후식 같은 거 드시는 거 이제는 완전히 끊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몇 가지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담배도 끊으셔야 합니다. 원래 건강에 안 좋으면 담배 끊으라고 얘기하는 거 쉽게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단순히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흡연을 하게 되면 우리 몸에 있는 모세 혈관들이 일시적으로 모두 수축하게 됩니다. 고지혈증이 있다면 혈액순환에도 혈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거기에 흡연까지 하게 되면은 모세 혈관이 좁아지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기가 쉬워지기 때문에 반드시 금연을 하셔야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될 부분이 바로 심혈관 질환과 연관된 질환들은 무조건 금연을 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뭐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이제는 해도 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고지혈증을 관리하시기 위해서는 운동을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여기에서 운동은 헬스가 아닌 유산소 운동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운동에 대해서는 다른 여러 편을 통해 가지고 말씀드렸듯이 유산소 운동은 좀 더 시간을 길게 가지고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 몸에서 지방을 에너지로 태우는 작업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물론 처음부터 무리하게 길게 하시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서서히 시간을 늘려가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최종 우리의 목표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땀으로 흠뻑 젖을 때까지 운동을 하시는 것을 목표로 하시되 일주일에 한 2번, 많으면 3번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물을 많이 드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은 조금씩 자주 많이 드셔야 한다는 거 이제 다들 알고 계시죠? 충분한 수분 섭취를 통해서 혈액이 걸쭉해지거나 혈액이 또 끈적해지지 않도록 관리하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하셔야 합니다. 단백질을 잘 챙겨 드셔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근육을 유지하고 근육이 잘 발달되고 잘 유지가 돼야지 지방도 잘 태워질 수가 있고 당도 잘 태워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지혈증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질병이 아닙니다. 증상입니다. 수시로 변할 수 있는 수치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수치를 무시하게 되면은 모든 대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합병증에 동반될 수 있다는 사실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고지혈증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지 말아야 될 부분과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반전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 반전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혈액 내 지방을 조절하는 기관은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콜레스테롤이라든지 중성지방의 모든 대사를 주관하는 기관이 바로 간이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고지혈증이 있다거나 콜레스테롤 수치에 어떤 이상이 발생되어졌다면 제일 먼저 의심해 보셔야 될 것이 바로 간이라는 사실이죠. 주의하셔야 될 것과 해야 될 것도 중요하지만 간을 관리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고지혈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고지혈증을 쉽게 무시하면 굉장히 큰 여러 가지 합병증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꼭 관리를 잘 해보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